안녕하세요. 엔카테크에서 JPA 레파지토리 쿼리 크리에이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B3팀 김용재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쿼리 크리에이션은 JPA 레파지토리에서 메서드 이름 규칙에 따라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쿼리 크리에이션의 컨벤션이나 사용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보다는 엔카에서 백엔드 개발을 진행하며 생긴 호기심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엔카 백엔드 3팀의 김용재입니다. 엔카에 입사한 지는 어느덧 3년이 넘었고 지금은 주로 제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특징을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도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JPA를 사용하다 보면 Find by Owner Name 같은 형태의 쿼리 크리에이션 메서드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카멜 케이스로 작성된 오너 네임이라는 필드와 연관관계 매핑을 한 오너 변수의 네임 필드가 동시에 있으면 어떤 쿼리가 나갈까? 하는 점입니다. 화면의 두 엔티티, 카와 오너를 보면 1대4 연관관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 레파지토리에 find by owner name 메서드를 선언하면 어떤 쿼리가 나갈지 예상이 가시나요? 혹시 어떤 쿼리를 수행할지 모른다는 메시지와 함께 예외가 발생할까요? 오늘 발표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환경입니다. 엔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였고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는 스프링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의존성은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 오너 네임과 네임을 가지고 있는 오너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한 오너를 멤버 필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find by owner name 메서드를 실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카 테이블의 오너 네임 컬럼을 조건절로 사용하는 쿼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로 조회할지 모른다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쿼리 크리에이션에서는 조건절에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로 오너 네임 필드가 없을 경우 오너 테이블의 네임 컬럼을 조건절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널리 알려진 방법인 만큼 레프트 조인을 이용한 정상적인 쿼리가 발생하는 것을 로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메서드명은 분명 find by owner name으로 같은데 어떻게 엔티티의 상태에 따라 다른 쿼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또는 상황에 따라 조건절에 사용하는 컬럼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JPA 쿼리 크리에이션에서 어떻게 조건절을 생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쿼리 크리에이션에 연관된 클래스는 더 많지만 주제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개의 클래스는 각 파트트리 JPA 쿼리, 파트트리, 프리디케이트, 프로퍼티 패스입니다. find by owner name이라는 쿼리 크리에이션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디버그 모드로 따라가며 확인한 후에 각 클래스의 책임과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트트리 JPA 쿼리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JPA 쿼리 메소드 타입의 메서드 파라미터는 주제의 find by owner name 메서드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해당 메서드의 이름을 파트트리 클래스의 생성자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해당 메서드의 대상이 되는 엔티티의 자바 클래스인 카 클래스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파트트리를 생성하고 전역 변수인 count 쿼리와 쿼리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것으로 보아 파트트리 JPA 쿼리는 파트트리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JPA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트리 생성자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트리 JPA 쿼리에서 소스라는 변수명으로 전달받은 find by owner name을 사전에 컴파일된 패턴 객체인 프리픽스 템플릿과 비교합니다. 그 이후 매칭 여부에 따라 서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로 구문을 나눕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브젝트는 쿼리 대상인 엔티티와 프로젝션을 나타냅니다. 주제의 예시에서는 카를 검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픽스 템플릿이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크리에이션 메서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패턴을 체크합니다. 여기엔 주로 사용하는 find, count, exist, delete 등의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진행하다가 한 가지 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쿼리 패턴을 보시면 프리픽스로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find by owner name의 리턴 타입을 스트림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제 의문에 앞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라면 find by owner name의 리턴 타입을 스트림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스트림 형식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find로 시작하는 메서드와 스트림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둘 다 스트림을 리턴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며 작동 방식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림을 프리픽스로 사용하면 리턴 타입이 스트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존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과 달리 스트림으로 반환하면 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모든 데이터를 로딩하기 이전부터 로직을 실행할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 형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차량의 목록을 응답하는 API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PI는 조회 조건으로 오너 네임을 받고 해당 오너가 소유한 차량을 리스트로 응답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결국 모든 차량의 정보를 메모리에 올린 후 제이슨 직렬화를 거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트 변환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또한 스트림은 처리를 끝낼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API 로직에선 레파지토리의 리턴 타입을 리스트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스트림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좀 더 극단적인 예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천만 대의 차량에 대하여 일괄 처리를 해야 할 때 2천만 대의 차량을 전부 메모리에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 대의 차량 데이터가 전부 메모리에 올라온 후에서야 이후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트림을 리턴 타입으로 사용하면 모든 차량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오기 이전 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닫고 메모리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해당 패턴에 대하여 매처를 통해 find by는 subject, owner name은 predicate라는 클래스에 전달됩니다. subject와 predicate 둘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오늘 주제에선 조건절을 담당하는 predicate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predicate는 어떻게 조건절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and, or, between 등이 있습니다. predicate 소스를 and, or 구문을 바탕으로 predicate의 이너 클래스인 part로 나누게 됩니다. detect and set ignore case에서는 대소문자를 무시하는 ignore case에 대한 로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 궁금하시다면 레퍼런스를 확인해주세요. 파트트리 클래스의 전역 변수인 property pass의 스태틱 메소드인 from의 결과를 저장합니다. 이 property pass의 from 메소드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캐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주제를 예시로 들자면 카 엔티티에 오너 네임을 조건으로 하는 메소드명을 전달받았을 때 매번 새로 하는 것이 아닌 같은 필드에 대해 조건을 사용하게끔 캐시를 사용합니다. find by owner name이던 delete by owner name이던 같은 값으로 쿼리를 수행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환하는 값인 result에 값을 채워넣는 메소드를 볼 텐데 눈여겨볼 점은 리스트의 구현체 중 하나인 스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reate 메소드에서는 해당 필드를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뒤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후입 선출인 스택을 사용함으로써 current 스택의 탑 메소드는 현재 생성 중인 property pass의 부모를 가리키므로 property pass의 부모 자식 관계를 구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create 메소드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try catch 문에서 현재 대상이 되는 property pass 객체를 생성하고 그 property pass를 반환합니다. 실제 디버그 모드를 통해 생성된 property pass 객체를 확인해보면 카 클래스의 owner name이라는 필드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카 클래스의 필드 중 소스와 변수명이 동일한 필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예시에서는 스트링 타입의 owner name 필드를 통해 find by owner name에 대응하는 쿼리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owner name을 주석 처리하고 owner 클래스의 name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new 키워드를 통한 property pass 생성 과정에서 property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캐치 블록에서 current의 null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코드를 실행합니다. 디버그 모드를 통해 exception의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카 클래스의 owner name이라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urrent null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대상으로 하는 소스로 프로퍼티 패스 생성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캐치 블록 이후의 코드가 동작합니다. 캐치 블록 이후의 코드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줄에서는 네스티드 프로퍼티 패턴의 정규식을 통해 소스를 다시 나눕니다. 네스티드 프로퍼티 패턴은 위와 같은 정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규식 쪽은 부족해서 도저히 어떤 정규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의 힘을 빌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카밀 케이스에 대한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챗 GPT 많이 이용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시 익셉션 이후에 실행되는 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밀 케이스로 소스를 나눈 후 헤드와 테일을 변수로 지정합니다. 디버그 모드로 확인해보면 헤드로 오너 문자열이 테일로 네임 문자열이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creat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로퍼티 패스의 create 메서드는 일반적인 방식의 재기 호출을 사용합니다. 재기 호출은 항상 스택 오버플로우 상황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메서드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메서드 초반부의 코드를 스킵했지만 이 create 메서드는 베이스의 사이즈를 1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개가 넘는 베이스를 가진 메서드 명을 선언할 경우 1000을 초과하는 깊이의 구문을 비활성화했다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호출된 create 메서드는 이전에 카이 오너 네임 소스를 생성할 때처럼 오너 클래스의 네임 필드에 대한 프로퍼티 패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오너 클래스의 네임 필드로 이루어진 프로퍼티 패스를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오너 프로퍼티 패스를 자식으로 하는 부모 카 프로퍼티 패스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소스와 같은 이름을 갖는 필드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카 레파지토리의 오너 네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오너 클래스의 네임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하다 보니 추가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더라고요. 재기 호출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find or by 땡땡땡 오너 네임 같은 형식의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도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뭔가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쿼리가 나가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런 쿼리 메소드를 작성할 일은 없겠지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트트리 JPA 쿼리는 파트트리의 정보를 기반으로 카운트나 셀렉트 등의 JPA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트리는 메서드의 이름에서 파싱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를 생성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지만 서브젝트는 검색 대상 객체의 필드나 연관 관계를 지정합니다. 프리디케이트는 쿼리의 조건을 지정하는 인터페이스로 or와 and를 키워드로 쿼리의 조건절을 지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디케이트는 SQL의 웨어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 프로퍼티 패스입니다. 프로퍼티 패스는 엔티티의 필드와 메소드를 추상화하고 메소드의 필드에서 추출한 이름을 쿼리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런타임 시점에서 실제 쿼리를 생성하면서도 컴파일 타임의 타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JPA 쿼리 크리에이션을 사용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건절 쿼리 생성 로직 중 핵심이 되는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쿼리 크리에이션은 컨벤션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발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